재혼실격 15회입니다. 소영은 집을 짓고 집에 맞는 살림을 사기 위해 정도의 직불카드를 받아 사고 싶은 것을 다 샀다. 가구도 이것저것 새로 들였다. 돈 쓰는 맛을 제대로 즐겼다. 스스로 번 돈이라면 그렇게 쓰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거저 얻은 카드로 사고 싶은 걸 사니 더 재미있었다. 소품도 평소에 갖고 싶었던 전원주택에 어울리는 북유럽 스타일로 대충 갖췄다. 되도록 깔끔하면서도 멋스러운 소품으로 준비했다. 집을 짓고 나니 가장 좋은 것은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었다. 아파트 도심 속에서 들어오는 햇살과 전원주택의 한가로운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들어오는 빛은 차원이 달랐다. 첫째, 자연 속의 빛은 간접 조명이었다. 햇살과 자연의 푸르름과 어울려 들어오는 빛에 어울리는 조명을 달고 보니 집이 정말 곱게 정성 들여 화장한 신부 같았다. 집도 바꾸고 살림도 바꾸는 재미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몰랐다. 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호강을 한 번에 다 하게 된 것이다. 살다가 이런 날도 있구나 싶어 소영은 입이 귀에 걸렸다. 신혼살림을 맘껏 꾸민 소영은 이제 좀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 갑자기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하고 따로 일을 보러 다닐 땐 난 어떡하지? 여긴 교통도 좋지 않고 그러잖아도 차가 필요할 텐데 생각하고 있었어. 차 한 대 사지 뭐. 정말? 소영은 차 이야기를 꺼내기가 못내 미안했었는데 흔쾌히 사준다고 하니 고마운 나머지 미안하기까지 했다. 우리 이제 그것만 하면 큰 건 다 했잖아. 네, 이젠 큰 돈 들어갈 건 하나도 없어요. 집 짓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미안해서 차마 자동차 소리는 못하고 있었는데. 집이야 뭐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살 건데 미안하긴. 난 운전에 자신도 없고 시내에서 주차하기도 편하게 조그만 아반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자동차 대리점으로 가봅시다. 자동차 영업소로 향하면서 정도는 소영이 큰 차를 원하면 어떡하나 잠시 불안했었는데 아반떼를 말하자 한시름 마음이 놓였다. 한 집에 큰 차가 2대나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소영은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차를 보자 조그만 차면 될 것 같았던 생각이 바뀌었다. 그랜저가 마음에 들었다. 자꾸 눈길이 그곳으로 갔다. 매장 직원은 사모님이 그랜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이왕 하시는 거 그랜저가 어떠냐고 적극 추천했다. 글쎄요, 처음엔 아반떼만 해도 좋을 것 같더니 막상 와보니 또 생각이 흔들리긴 하네요. 아유, 사모님, 가만 보니 백도 명품을 들었는데 아반떼가 뭡니까? 사모님같이 스타일이 좋으신 분은 최소한 그랜저는 다 주셔야죠. 직원은 소영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칭찬을 남발했다. 칭찬은 언제 들어도 소영을 행복하게 했다. 정도는 머릿속으로 그동안 소영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쯤이었나 계산해 보았다. 물방울 다이아 반지에 백에 스포츠 댄스 학원 정리할 때 들어간 돈에 이사하면서 침대며 소파며 소품에 들어간 돈을 따지면 3억 정도가 지출된 것 같았다. 거기다 그랜저라 부담스러웠다. 그랜저를 사고 나면 이제 남은 돈도 별로 없었다. 서울집을 전세 보증금으로 13억을 받았었는데 그 돈은 집 짓는데 거의 다 들어갔다. 정도의 통장에 있던 5억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날 지경이었다. 그렇게 든든했던 통장이 가볍기가 풍선 같았다. 무언가 불안한 공기가 온몸을 휩쓸었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 한 대면 큰 것은 다 해결될 테니 지금부터라도 긴축 경제에 들어가면 연금이 나오니 먹고 사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거라며 자신을 다독였다. 그리고 시골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도 거의 만날 일이 없을 테니 돈 쓸 일도 많진 않을 것 같았다. 다만 소영만 씀씀이를 줄여준다면 말이다. 마음이 더 무거운 건
마누라 사망보험금을 이렇게 다 써버린 게 미안해 요즘은 하늘을 올려다볼 수가 없었다. 집을 옮겼으니 아이들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 전화 걸었다. 유정아, 아빠 집 이사했다. 아, 그랬어요? 드디어 이사했군요. 어때요? 전원주택으로 옮기니까? 응, 아주 좋다. 기대 이상이야. 너희들도 한번 와보면 좋다고 할 거다. 아이들도 뛰어놀기 좋고 말이야. 이 근처에 산책로도 있어. 알았어요. 유리네랑 시간 맞춰서 바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유정은 동생 유리네와 시간을 맞췄다. 넷이서 시간을 맞추려니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몇 달 뒤로 갈 수도 없어 결국 동생 유리 신랑은 나중에 다시 가기로 하고 먼저 셋이서 이번 토요일로 시간을 맞추었다. 차는 한 대로 가기로 했다. 어른 셋의 아이 둘이니 한 차로 가기로 했다. 유정이네 차가 7인승짜리라 두 식구가 타고도 넉넉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한적한 양수리로 들어섰다. 유정은 딸은 6살, 유리의 아이는 3살 아들이었다. 아빠의 집이라기보다 왠지 아줌마의 집이란 생각이 들어 유정과 유리는 아빠한테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유리가 먼저 입을 뗐다. 새로 집을 지었으니 예쁘겠지? 그런데 그 집을 아줌마 명의로 했다는 게 문제지. 아빤 진짜 요즘 남자 같지 않게 너무 쑥맥이야. 듣고 있던 요즘 남자 유정의 남편이 물었다. 요즘 남자는 어떤데? 아니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야. 아빠가 답답하단 말이지. 근데 당신 말을 들으면 여자가 별로라면서 어떻게 장인어른은 그렇게 빠지셨지? 평소 여자를 돌보듯 하시던 분이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장인어른이 이해가 안 가네. 내 말이 우리 아빠는 절대로 여자를 안 사귈 것 같았는데 그래서 노후에 얼마나 심심할까. 우리는 오히려 그걸 걱정했었는데 엉뚱하게도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한 치 앞도 앞일을 모르는 거야.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지. 맞아 형부. 세상에 우리 아빠가 그것도 날라리 같은 여자랑 재혼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셋은 유리의 한탄이 섞인 날라리 같은 여자라는 말에 웃었다. 아이들도 어른들이 웃자 따라 웃었다. 멀리서 푸르름 속 안에 하얀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긴가 봐. 와, 할아버지 집이야? 멋지다. 동화책에 나오는 하얀 집이다. 유정의 딸 하나가 박수치며 좋아했다. 유리의 아들도 사촌 누나인 하나가 좋아하자 같이 짝짝 박수를 쳤다. 어머,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하얀 집이 진짜 예쁘긴 예쁘다. 유정과 유리도 동시에 말했다. 마당에 주차하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차문을 열고 할아버지에게 뛰어갔다. 어서 오너라 내 이쁜 똥강아지들. 아빠 정말 집이 너무 예뻐요. 그래 고맙구나. 어서 들어가자. 안으로 들어서는 세 사람은 입을 벌리고 놀랐다. 집안의 인테리어를 보자 밖에서 보던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펼쳐졌다. 대부분의 인테리어가 화이트로 꾸며져 있었다. 화이트인데도 조명 때문인지 차갑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따뜻하고도 온화한 느낌이었다. 거기다 목재가 심심하지 않을 만큼 적당히 믹스되어 있었다. 잡지책에서나 보던 북유럽 스타일로 깔끔하고 아기자기했다. 주방의 한쪽 벽은 연한 민트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그 벽에 두 사람의 활짝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소파도 바뀌어 있었다. 구질구질하던 아빠의 살림은 하나도 없었다. 아니 쓸만했던 가구들도 다 바뀌어 있었다. 유정과 유리의 자기네의 젊은 신혼집보다 아름답고 예뻤다. 모든 가구가 세트로 맞춘 것처럼 일사불란했다. 마치 새 신부가 드레스를 입은 것보다 아름다웠다.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같았다.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었지요? 소영은 평소와 달리 최대한 점잖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환경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무튼 오늘은 유정과 유리가 보기에 아줌마가 그렇게 천박해 보이진 않았다. 사실 소영은
새집 주인이 되고 나서 행복해서 그런지 인상도 조금씩 편안해지고 예뻐지고 있었다. 네, 집이 너무 예쁘네요. 유정과 유리는 생각보다 집이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것을 보고 순간 아줌마에게 살짝 기가 죽었다. 일단 식사 시간이 됐으니 식사부터 하죠. 전원주택의 묘미는 아무래도 숯불구이가 좋을 것 같아서 숯불 바비큐를 준비해 놓았어요. 유정의 딸 하나는 마당에서 신이 나서 방방 뛰었다. 마당에 있는 테이블 위에 식탁보가 화이트로 씌워져 있었다. 모든 게 정갈했다. 식탁보는 잔디와 대조를 이루며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했다. 정도는 적당한 참수채 화력 위에 석쇠를 올리더니 고기를 올렸다. 쇠고기 치맛살과 돼지고기 목살을 골고루 올렸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세 소시지도 올렸다. 정도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아이들 접시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정도는 편한 얼굴로 아이들을 대했다. 숯불로 구워진 고기는 저세상 맛이었다. 아이들도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고기를 먹는 동안 각자 머릿속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생각이 많자 말이 오히려 줄었다. 어느 정도 고기를 배를 채우자 소영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된장국을 끓여왔다. 뚝배기 된장국이 일품이었다. 된장찌개 맛이 어떠냐? 맛있지? 너희 새엄마가 음식 좀 한다. 정도는 소영을 쳐다보며 웃으며 말했다. 소영도 한마디 했다. 아름다운 집 앞에서 둘은 잘 어울렸다. 음식이 입에 맞나 모르겠어요. 네, 맛있네요. 요리 솜씨가 아주 좋으세요. 정도의 맞사위가 신이 나서 대답했다. 자주 놀러와. 이곳은 아이들 데리고 산책하기도 좋아. 동네 사람들도 한둘 만나봤는데 다 좋은 사람들이더라. 저 위 집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저 아래는 시도 쓰고 글도 쓰는 사람인데 아무튼 좀 유명한 사람들이래. 이곳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교양 있는지 몰라. 하긴 이런 곳은 창작활동하기 좋겠네요. 동네가 정말 예뻐요. 유정의 신랑은 아내에게 전해 들은 것보다는 사람이 나쁘게 보이지 않자 맞장구를 쳐줬다. 소영이 손녀 하나에게 숯불에 호일로 싸서 집어넣었던 군고구마를 까서 호호 불어 입에 넣어주었다. 맛있다. 할머니 예뻐. 하나는 소영이 예뻐 보였는지 예쁘다고 말했다. 하긴 항상 아픈 할머니의 모습만 보다가 건강한 할머니를 보니 어린 하나에게 어찌 예쁘게 보이지 않겠는가. 정말? 할머니 예뻐? 할머니도 하나가 예뻐. 자주 놀러와. 하나는 할머니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엄마와 이모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모, 이 할머니가 아까 말한 그 날라리 할머니야? 순간 모두 당황했다. 갑자기 얼음 땡 놀이하다 얼음을 외친 것처럼 모두 정지됐다. 유정이 얼른 하나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이야. 아니야, 아까 엄마랑 이모가 할아버지가 날라리 여자를 만났다고 걱정했잖아. 그럼 이 할머니 말고 할아버지가 또 만나는 할머니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요즘 들어 말하는 재미에 빠진 하나는 정확하고 똑똑하게 말했을 뿐인데 어른들이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속상했는지 빡빡 우기며 울었다. 소영은 오늘 최대한 온화한 얼굴로 식구들을 맞이했었다. 정도 씨가 자신에게 베풀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고맙기도 해서 그의 딸들에게 조금 가까워지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다. 그런데 날라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온화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평소에 소영이 인상 쓸 때의 얼굴로 변했다. 참혹하고 고생에 찌든 그 얼굴. 그래, 내가 날라리 할머니 맞아. 난 날라리야. 소영은 그렇게 말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정도도 불이 나게 따라 들어갔다. 숯불 파티는 활활 타오르다 재가 되어버린 수처럼 회색빛으로 암울했다. 아이들 듣는데 말 조심해야 한다니까. 애가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 유정의 남편은 쯧쯧거리며 아내를 원망하듯 말했다.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옷 입은 거 하며 얼굴 화장한 거 봐봐. 날라리 맞잖아. 참. 아이 앞에서 말 조심하라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날라리 같지도 않고만. 혹시 선입견 아니야? 뭐라고? 저 여자가 날라리 같지가 않다고? 유정과 유리는 놀라서 서로 눈을 쳐다보았다. 유정의 귓볼에다 대고 유리가 조그맣게 말했다. 남자들은 다 눈이 이상한가 봐, 언니야. 그런가 보다. 자매는 기가 차서 혀를 찼다. 유정도 오늘 아줌마와 조금 잘해보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속상했다. 거기다 남편이라고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말투를 하자 유정은 참았던 서름이 폭발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엉뚱한 여자가 들어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사실 나 기분 더럽거든? 그래도 아빠 입장을 생각해서 오늘 얼마나 참고 있었난 몰라. 알아. 나도 당신 기분 아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장인 어른을 생각해. 솔직히 돌아가신 장모님 얘기는 그만하면 좋겠어. 장인어른 새집 짓고 오늘 처음 집들이 온 거잖아. 남의 집도 집들이 가면 축하하고 오는 건데 이게 뭐야? 당신은 역시 한 달이 건넌 사람이라 내가 느끼는 슬픔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구나. 당신만큼은 그래도 언제나 유일한 내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하나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세상은 역시 나 혼자뿐이네. 언니 왜 그래? 나도 지금 몹시 속상하단 말이야. 언니 마음 충분히 알아. 저 여자가 엄마가 아끼고 아낀 돈을 저렇게 물 쓰듯 쓴다는 것 자체도 난 속상해. 집에다 돈을 쏟아 부었잖아. 난 집이 예쁘다는 것 겉마음이었고 속마음은 아까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좋아할 것 같지도 않아. 집을 보는 순간 난 상대적으로 아팠던 엄마의 찡그리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속상해 미칠 것 같았어. 언니 사실은 나도 그랬어. 둘은 붙잡고 오열했다. 알았어. 당신 마음이 이제야 무슨 말인가 알았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돌아가신 장모님 생각 때문에 살아계신 장인어른이 계속 행복하지 않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 요즘 장인어른이 예전과 달리 환해지셨던데 난 그게 정말 보기 좋던데.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장인어른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지. 유정과 유리는 뭔가 모를 답답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아빠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이렇게 예쁜 집에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엄마를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엄마는 늘 아프고 기운이 없었는데 저 여자는 지금 돌아가신 엄마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저렇게 건강하다는 게 하늘이 원망스럽고 약이 올랐다. 그건 아픈 엄마를 잃은 사람들만이 통하는 그 무엇이었다. 그러니 둘은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아빠가 굳은 얼굴로 나왔다. 아무래도 오늘은 서로 이만 헤어져야겠다. 언제 다시 좋은 날 보자. 정도의 말에 묵직한 먹구름의 습기가 묻어 있었다. 유정과 소영은 주먹 등으로 눈물을 급하게 닦았다. 아빠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은 눈물이었다. 아빠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아빠와는 함께 슬퍼할 수 없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때문이었다. 알았어요. 그만 갈래요. 그래. 나중에 시간이 지나 서로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보자. 정도는 마음이 아팠다. 뭔가 모를 벽이 소영과 이들 사이에 단단하게 서 있어서 그걸 허물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아이들 물건 내가 챙겨서 가지고 나왔으니 안에 들어가지 말고 오늘은 그만 헤어지자. 유정과 유리도 아줌마 얼굴을 보기가 싫었다. 인사하지 않고 서로 헤어지는 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정도는 아이들이 탄 차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한없이 쳐다보았다. 마음이 착잡했다. 정도는 차가 떠난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무겁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모든 게 유정 엄마에게 미안했다. 당신도 내가 꼴 보기 싫지?
한동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 못했던 정도가 하늘을 무겁게 올려봤다. 하늘에 대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자 갑자기 울컥했다. 정도는 10년을 암으로 투병하다 떠난 아내를 떠올리자 갑자기 북받친 슬픔이 밀려왔다. 집 뒤로 돌아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꺼이꺼이 울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서럽게 울지는 않았었다. 재혼은 쉬운 게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꼈다. 아이들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답답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사실 오늘 정도가 꺼이꺼이 운 데는 또 다른 이상 기온이 감지된 것도 있었다. 아파트에 살 때는 마누라와 셋이 사는 기분이라며 소영은 이사가기를 고집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관계할 때는 소영이 적극적으로 리드해줘 정도는 정신 차릴 수가 없도록 흥분했었다. 소영과의 섹스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기 좋고 모든 게 새로운 완벽한 집에서 오히려 소영은 예전처럼 그런 적극적인 애정 공세가 없었다. 형식적인 방어전처럼 귀찮아하는 낌새까지 보였다. 정도로서는 청천벽력이었다. 그거 하나 잘 맞아서 모든 걸 다 소영이 원하는 대로 해줬던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정도는 이사하면서 생각하길 집도 소영 본인 명의로 해줬으니 더 좋은 공간에서 더 천국을 맛보리라는 희망찬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목표했던 게 그대로 무너지고 만 것이다. 그러자 참으로 이상했다. 섹스는 상대적인 것인지 정도의 그것도 다시 소영이 만나기 이전의 예전처럼 반응이 시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서러웠다. 그렇다고 은밀한 이 사실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소영에게 왜 예전처럼,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적극적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어볼 수도 없었다. 처음에 소영의 입과 혀가 닿는 곳마다 정도의 혈관은 미친 듯이 팽팽해지고 온몸에서 희열을 느꼈었다. 마치 의사가 사람의 몸을 열고 들여다보듯 쪽집게처럼 정확했다. 남자도 이렇게 애무를 받으면 좋은 건지를 처음 알았었는데 요즘 들어 소영은 애무조차도 귀찮아하는 느낌이었다. 한편 유정은 집에 돌아와 하나를 씻겨 재우고 잠이 오질 않아 슬그머니 일어나 작은 고모에게 문자를 넣었다. 고모 자? 아니 아직. 너 어디니? 통화 좀 해도 돼요? 너무 늦었나? 아니 통화하자. 그러잖아도 너희들 다녀는 왔는지 거기서 자는지 몰라서 연락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전화할게요. 고모, 유정은 흐느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구나? 고모, 오늘 그 집에 갔었어요. 그래, 어떻든 집은 잘 지었든? 네, 잘 지었더라고요. 잘 지은 정도가 아니라 예뻐도 너무 예뻐. 그래? 그런데 왜 그렇게 우는 거니?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집이 너무 예쁜 거예요. 모든 살림을 다 버리고 아주 신혼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났구나. 아무렴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말고지. 그러니까요. 역시 고모는 얘기가 통하네요. 이 밤에 어디다 내 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고모한테는 내 속말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여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라. 인테리어도 얼마나 깔끔하고 예쁘게 해놓았나 몰라요. 마치 최상의 모델하우스를 다녀온 것 같다니까요. 집도 조명도 어찌 그리 예쁘던지 침대도 침대 커버도 모두 흰색으로 구름속 같았어요. 그래? 인테리어 감각은 있는 여자인가 보구나.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날라리 아줌마가 솔직히 오늘 예뻐 보이기까지 했어요. 뭐랄까? 왜 결혼할 때 신부들의 드레스를 입으면 모두가 예뻐 보이듯이요. 그랬구나. 세상에. 근데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 보일 때보다 예뻐 보이니 더 화가 나는 심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처음엔 아빠를 생각해서 잘해보려고 나름 우리 모두 노력을 했어요. 아빠를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아줌마를 이해해보자고 유리랑 다짐을 하고 갔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만 우리 하나가 이 할머니가 날라리 할머니야? 하면서 우리끼리 했던 말을 기억해서 그 아줌마 앞에서 또박또박 물어보자 그 자리가 그만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아이고, 우리끼리 쉽게 한 말이 문제가 됐구나. 우리 하나가 그렇게 컸단 얘기네. 네, 많이 컸어요. 요즘은 저한테도 아주 한마디도 안 진다니까요. 그리고 무심코 하는 말을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도 그렇게 다 알아듣고 있을 줄 몰랐어요. 하긴 6살이면 별말을 다 할 때다. 그리고 한창 말 트이고 주변 사물에도 호기심이 많아 참견하고 한창 궁금할 나이지. 아이들 앞에서는 특히 말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나는 누가 보면 내가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정신과라도 한번 다녀와야 하나 고민이에요, 고모. 왜? 오늘 일을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 봤는데 난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좀 허술해 보여서 그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그거야 우리도 그랬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아줌마는 그렇게 허술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집에 잘 어울리는 멋쟁이 할머니 같았어요. 그래, 그랬다며. 그렇담 그나마 다행 아니냐? 어차피 아빠랑 살게 됐는데 계속 이상해 보이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아줌마가 너무 멋지고 건강하게 나이 든 것 같아 몹시 화가 나더라고요. 그거야 너희 엄마가 아프다 돌아가셨으니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건 화가 아니라 속상한 마음이 앞섰을 거야. 맞아요. 고모 말대로 화가 아니라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었던 게 정확해요. 아파서 힘들어하던 엄마 생각이 나면서 차라리 그 여자가 날라리처럼 허술해 보이는 게 낫겠다 싶은 거 있죠?